선생님, 산소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저는 아빠가 그러는데 선산을 없애고 모두 납골 땅으로 모셔서 산소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산소탈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산소를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어디 가서 점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하지만 직접 안 했으니까 사실은 해당이 없는 것 아닌가요? 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점을 좀 보고 다니셨나 봅니다.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조금 상식선으로 알고 계시면 점을 보시더라도 아마 스스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얘기하는데요. 점이라고 하죠. 운세, 점, 신수, 거의 다 비슷한 말들인데요. 저는 신점을 보는 무당이니 신점의 얘기만 하겠습니다. 점에는 여러 분야의 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신수라고 합니다. 신수는 가까운 시일의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합이죠. 궁합에도 겉궁합, 즉 성격궁합, 속궁합, 부부궁합, 그리고 동업자나 사업 파트너 또는 직원과 사주 간의 궁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점 이외에 도상점, 즉 상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계점이란 것은 신점에서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상담자의 조상을 통해 그 집안의 가족력, 병력 또는 내력, 그리고 선망조상, 후망조상을 점치는 것입니다. 이 상계점은 모든 무당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이라고 해서 상담자의 조상 혹은 상담자를 따라온 영산이 무녀의 몸에 감겨서 그들의 말이나 원하는 것 또는 왜 같이 왔는지에 대해서 무녀의 입으로 대신 말하고 상담자가 궁금한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택과 음택에 대한 점입니다. 즉 양택은 지터를 말하고 음택은 조상님의 무덤을 말합니다. 보통 톳점과 산소점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장소에 직접 가보지 않고 주소만 가지고도 점을 보는 것이라 점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소탈이라고 하면 아마도 음택, 즉 조상님의 무덤을 두고 점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산소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체의 기관지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듯이 소화기관이라고 하면 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듯이 산소를 통해 재암이나 질병 또는 금전의 손실 또는 자식의 명운이 바뀔 때 통틀어서 산소탈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즉 무덤에 주인공이 앉으신 자리가 편안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묘에 물이 타거나 단목의 뿌리가 시신을 감싸고 돌거나 그 중에서도 단목의 뿌리가 유골의 어느 부분을 파고 들었는지에 따라 자손에게 질병이 다르게 옵니다. 그리고 이당이나 합당, 화묘 또는 납골을 할 경우 또는 산소가 유실되어 없어지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무덤을 파헤치거나 큰 나무가 무덤의 본분 위로 떨어질 경우 또는 떼장을 입히는 과정에서도 일미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조의 무덤을 화당에서 납골하였다고 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녀가 말하는 탈이라는 것은 결국 조상님이나 신령님께 질책을 받거나 매질을 당할 일이 있다는 영적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영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되거나 또는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방안을 찾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누구나 스스로 직접 행한 것이 아니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산소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자손들에게 그 영향이 직접 전달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터라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횡액의 기운을 직접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덤의 주인과 어떠한 관계에 해당되는지와 또는 문제가 되었던 무덤의 다리에 따라서 복을 받는 자손과 횡액을 받는 자손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다면 양택과 음택 중 음택이 없을 시에는 양택이 우선시되며 양택이 전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덤을 길지로 옮기거나 해당 무덤의 문제 요소를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한 가정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음에 차선책을 말하자면 무속에서의 영혼관, 내세관, 인간관에 따라 해당 무덤의 주인공을 넋이라도 편안하게 선도해드리는 것입니다. 유체는 이미 흙이 되고 가루가 되어서 물리적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덤 주인의 넋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손과 무덤 주인의 넋이 모두 함께 도운 방법, 즉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자손에게 그 덕과 복이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야 신께서도 동기감흥하시어 모진 마음, 맺힌 마음 풀으시고 자손의 편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가 이승으로 빗대어 말하자면 개인이 공익을 위한 행위여야 하며, 저승에서는 한 자손이 행한 것이 여러 조상님과 신령님께 공로로 인정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구정물이 흐르면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흘렀는지 찾을 수가 없지만, 어느 한 자손이 솔선수범하여 희생한다면 그것은 응당 무덤의 주인 그리고 다른 여러 조상 또 산신까지도 동기감응하게 되어 다시금 스스로 받을 복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